뭐 일단은 이렇게 뭐 제 영상을 좀 그동안 시청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비스 신청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의 미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거든요. 이제 자가는 자가예요. 자가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끔씩 나한테 이코트를 주는 거 외에는 그냥 내가 사는 거고 내 가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건들 수가 없어요. 뭐 레노베이션 정도 하고 이제 그 정도가 다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제 우리가 뛰어든다고 하면은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그러면 이제 30살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아 그런가요? 중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럼 30살 중반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끌고 나가길 원하시는지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멀티플한 프로퍼티를 구매를 할 때 지금 이제 두 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 집에서 네 집까지는요 가능하실 거예요. 가능하실 건데 그거가 다 사고 나면은 네 채를 이제 자가 포함해서 인베스트먼트를 예를 들어서 세 채를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더, 더 빌릴 수 있는 버로잉이 이제 아마 끝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드는 계속 모을 수 있는데 빌리질 못해요.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세 채 이상 인베스트먼트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자가 외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반의 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채씩 올라갈수록 그거의 확률적인 게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버로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부동산 투자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식을 뭐 100만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현금이 100만 불이 필요해요. 그죠? 물론 그거에 대한 버는 돈은 세금을 또 두들겨 맞죠. 45%. 왜냐하면 본인의 인컴이 있으시니까. 이미 인컴 브래켓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주식에 투자해서 100만 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45, 네, 450K는 텍스예요. on top of your original tax. 그죠? 예. 어, 그리고 또한 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냥 내 돈 까먹는 거예요. 뭐 주식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주식 투자해요. 예, 저 주식 투자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20%를 갖고 80%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배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스크 프리예요. 뭐 리스크 프리까지는 좀 과한 말일 수 있지만 잘만 투자한다고 하면 내가 5배를 불려서 베팅이 가능한데 내가 설령 경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한들 내가 리페이먼트만 잘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해요. 예, 그죠?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났어요. 이게 1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200만 불이 됐어요. 주식이랑 똑같이.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안 내죠. 팔지 않으면 안 내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죠. 근데 부동산은 팔지 않아도 내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코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인데 이거를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거 누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정말로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주변에 좀 돈이 있는 사람 친구를 새기세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그룹에서 내가 제일 가난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하위권이어야 돼요. 내가 제일 똑똑하면은 안 돼요.
예,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행은 그 당시에 보고 싶은 걸 보여주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두 분께서 뭐 회계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버시면 회계사가 있는 게 나아요. 개인이라도. 사업을 안 하셔도. 예.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돈을 빌릴 때는 많은 이득을 주실 거예요. 제대로만 찾는다면. 그래서 회계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내가 매 4년이 아니라 매 2년에서 3년마다 돈을 빌리려면 그때마다 은행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면 돼요. 일단은.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살 때 싸게 사면 돼요. 두 번째로는 지역적으로는 이게 픽 오브 더 마켓이 아닌 게 좋아요.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게 보면은 사이클이 맞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 전역 지금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코비드 때 하늘로 쳤다가 지금 플랫해요. 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부 아파트들, 일부 타운하우스들, 일부 지역들이 떨어지는 거고 좋은 동네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안 파니까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뭐하러 팔아요. 안 팔면 되지. 이미 1.3가 그 동네의 에브리지라면 그 동네에 있는 집의 80%는 그 동네에 있는 집의 80%는 옛날에 50만 불, 60만 불 때 사가지고 두 배 튕긴 사람들이에요. 예, 안 판면 돼요, 그 사람들은. 예, 큰 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고점을 찍고 지금 플랫한 걸로 가는데 이게 이제는 스테이트별로 또 다르게 갈 거예요. 스테이트별 안에서도 서버브별로 사이클이 다르게 가요, 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발라렛 같은 먼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제가 옛날에 거기 사러 갔었거든요. 그때 20만 불, 30만 불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역의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지역의 픽이 아닐 때 사서 픽을 최대한 빨리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럼 큰 개는 호주를 봐야 되고, 큰 사이클은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사이클까지 보면서, 10,000불, 20,000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생각 구조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우리 같았으면 그 정도 벌었으면 진짜 우리 좀 더 사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좀 이렇게 좀 더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하죠. 성향이 우리랑. 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버텨주니까 호주 부동산 시장이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다 우리 같이만 하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벌러탈리티가 높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주니까. 예. 본론으로 얘기를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인컴을 늘리고 부동산을 잘 투자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능만 하다면 조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좋아요. 뭐 무에서 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뭐 이번에 레노베이션을 해봐서 알겠지만 가치를 높이는 게 좋아요. 인위적으로 이코티를 높여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뭐 한 10분의 2를 투자를 해가지고 한 5배 정도의 가치를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렌트비를 올리고 가치를 올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가면은 조금의 어느 정도 सब디비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지 바로는 아니고요. 한 세 채 정도부터는 सब디비전을 해야지 좀 굴러가는 모양새가 좀 더 빨라져요. 결국은 스노우볼 이펙트거든요. 한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 사실 때까지는 내가 뭐 하는지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나는 죽어라 일을 하고 안 쓰고 세이빙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좀 눈에 띄게 바뀌려면 세 차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마의 네 4하우스를 깰 수가 있어요.